현무-6 시험 발사 성공. 한발로적 기지를 초토화. 중국 적색경보 베이징이 떨고 있다. 마하 10의 초음속 8톤 탄두 500M 지하 벙커를 뚫고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는 미사일. 이것이 한국의 최신 초무기 현무-6다. 최근 시험 발사 성공으로 중국은 적색경보를 발령했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단 3분, 현무-6는 모든 적의 악몽이다. 이 미사일이 한국을 국방 초강대국으로 만들까? 동아시아를 뒤흔드는 미사일의 비밀을 지금 파헤쳐보자. 2025년 한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제주도 연안 비밀 발사장에서 현무-6가 하늘로 치솟아 마하 10의 속도로 2000km 떨어진 모의 표적을 완벽히 명중했다. 8톤 탄두는 지진에 버금가는 폭발을 일으키며 반경 1km를 초토화했다. 중국 군사위성은 즉시 발사를 포착했고 몇 시간 뒤 베이징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다. 현무-6는 전례 없는 위협. CCTV는 이 미사일이 중국 인민의 반군 PLA의 500M 깊이 지하 지휘소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왜 이토록 공황에 빠졌을까? 현무-6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자.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초음속 미사일 화성-16을 시험하며 서울을 1분 만에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 중국은 핵무기와 둥펑둥펑 미사일로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반면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지역 최강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구축했다. 사우디를 사로잡은 KF-21 보람에 유럽을 뒤흔든 KE 블랙팬서, 일본을 긴장시킨 현무-5까지 한국은 더 이상 얕볼 수 없는 국방 강국이다. 하지만 현무-6는 한 단계 도약, 미국, 러시아, 중국과 초음속 기술 경쟁에 뛰어든 게임 체인저다. 현무-6는 무엇인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무-5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하나 디펜스, LIG 넥스트원이 개발했다. 길이 20m, 직경 1.6m, 무게 36톤, 현무-6는 램제트 엔진을 탑재한 2단 미사일로 비행 내내 마하 9-10의 초음속을 유지한다. 세계 최대 8-9톤 탄두는 벙커버스터나 열압폭탄을 장착, 견고한 지하시설을 파괴한다. 사거리는 무거운 탄두로 800km, 1톤으로 줄이면 5500km, 중국 전역, 일본, 러시아 일부를 사정권에 둔다. 2025년 시험에서 현무-6는 남중국해를 통과하며 모든 방공 레이더를 회피, 오차 1M 미만으로 표적을 명중했다. 현무-5 대비 현무-6의 주요 개선점은 세 가지다. 첫째, 초음속 기술. 일반 미사일의 포물선 궤적은 레이더에 쉽게 탐지되지만 현무-6는 30-50km 저고도에서 가변 궤적을 그리며 러시아 S-400이나 미국 THAAD 같은 방어체계를 무력화한다. 둘째, 다목적 탄두. 벙커버스터 외에 파편폭탄, 전자기파 EMP 폭탄을 장착, 적의 전력망이나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셋째, 기동성. 기아의 8축구동 발사대 차량의 탑재, 한국의 산악지형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적의 탐지를 어렵게 한다. 중국이 적색 경보를 발령한 이유는 현무-6의 사거리 5500km는 베이징, 상하이, 신장, 티베트의 PLA 기지를 한국 영토에서 타격할 수 있다. 8톤 탄두는 마하 10으로 낙하하며 소행성 충돌급 에너지를 방출, 군사기지를 초토화하거나 인공지진을 유발한다. CCTV 분석에 따르면 현무-6는 PLA 300-500M 깊이 지하 지휘소를 뚫을 수 있어 전쟁 시 중국군 수뇌부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는 현무-6가 단순 방어 무기가 아니라 전략 공격 무기라는 중국의 공포를 부른다. 중국 미사일과 비교해보자. PLA의 항모킬러 둥펑-21D는 사거리 1800km 마하 10, 탄두 600kg로 현무-6에 비해 약하다. 대륙간 미사일 둥펑-41은 사거리 12000km지만 포물선 궤적으로 THAAD에 탐지된다. 현무-6는 적어도 초음속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중국 소우는 현무-6가 둥펑을 능가하는 유연성과 방어 관통력을 지녔다고 인정했다. ADD의 1만 양탄 전략으로 200-300발의 현무-6을 배치하면 PLA는 서울발 급습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중국은 우려한다. 중국뿐 아니다. 북한의 화성-16은 서울을 1분 내 타격한다고 주장하지만 사거리, 속도, 탄두에서 현무-6에 밀린다. 일본은 동맹국임에도 불안하다. 아사히 신문은 현무-6의 사거리가 일본 전역을 커버해 한일 관계 악화 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도 경계한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펜타곤은 현무-6과 동아시아 전략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이 핵무기를 포기했음에도 핵탄두급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점을 주목한다. 현무-6의 기원은 1990년대 북한 스커드 미사일 대응으로 현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현무-1은 사거리 180km로 평양만 겨냥했다. 2017년 현무-2는 800km로 확장. 2023년 현무-5는 8톤 탄두로 벙커 파괴 능력을 과시. 2020년 개발된 현무-6는 북한 지하 기지백 -200M를 겨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목표로 확대됐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현무-6 배치를 완료, 당초 2030년 계획보다 2년 앞당겼다. 이는 램제트와 AI 유도 기술의 진보 덕분이다. 현무-6의 기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램제트 엔진은 성층권에서 초음속을 유지, 기존 레이더를 무력화한다. GPS 관성 AI 유도 시스템은 GPS 재밍에도 오차 1M 미만을 보장. 텅스텐 코어 벙커 버스터는 2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는다. 전자 재밍 방지 시스템은 적 레이더를 혼란시킨다. 2025년 시험에서 현무-6는 S-400모의 전자 장막을 뚫고 작동성을 입증했다. 가상 시나리오를 보자. 2030년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된다. 중국은 항모 랴오닝과 J-20 50대를 하이난섬에 배치, 대만과 필리핀을 위협한다. 미-1-1 동맹의 일원인 한국은 강원도 지하기지에서 현무-6 열발을 발사. 3분 내 미사일은 마하 10으로 하이난에 도달, PLA 레이더를 회피, 율린 공군기지 J-20 및 핵잠수함 보유를 파괴한다. 폭발은 리히터 5.0 지진을 일으키며 섬을 마비시킨다. 중국은 대응할 틈 없이 수십억 달러 손실을 입는다. NATO와 미국은 현무-6을 게임체인저로 칭송, PLA는 후퇴한다. 이는 허구가 아니다. 현무-6는 전례 없는 억제력을 한국에 부여한다. 현무-6는 기술 이상이다. 자주국방의 상징이다. 2000년대부터 한국은 미국 의존을 줄이며 국산 무기를 개발했다. 8개국을 사로잡은 K9, 15개 공군이 찬사한 FA-50, 85억 달러로 폴란드를 매료시킨 K2 블랙팬서. 현무-6는 그 정점이다. 하나 디펜스, LIG 넥스트원, ADD는 램제트 엔진부터 유도 시스템까지 95% 국산화했다. KF-21 보라매의 엔진 국산화 75%에서 2030년 99%와 유사하다. 국산화는 F-35처럼 미국의 수출 제한을 피하게 한다. 현무-6의 경제적 효과는 국방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2025년 현무-6 프로그램은 2만 개 일자리와 5조 원 GDP를 창출했다. K9, FA-50처럼 수출 시 10년 내 100억 달러 계약이 가능하다. K2를 사는 폴란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이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수출은 쉽지 않다. 미국은 초음속 미사일이 적국에 유출될까 제한을 둘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이 ASEAN에 현무-6을 판매하지 못하게 외교 압박을 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응은 2025년 시험 후 중국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소집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PLA는 사거리 4000km 둥펑-26 개발을 서두르지만 현무-6의 속도와 유연성에 뒤진다. 글로벌타임스는 현무-6을 도발 무기라 비난, 한국이 미국을 따라 중국을 견제한다고 주장했다. 소우는 현무-6의 기술 우위를 인정했다. PLA는 남중국해에서 H-UK 폭격기와 J-20 전투기를 동원한 훈련으로 대응하지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H-UK 1950년대 2-16 기반, 사거리 6000km, 탑재량 9톤과 현무-6에 밀린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고립되지 않았다. 미-1-1 동맹의 일원으로 THAAD와 패트리어트 PAC-3로 방어, 현무-6로 공격한다. 일본은 현무-6 사거리에 불안하지만 합동훈련에 참여한다. 하지만 한국은 신중해야 한다. 과도한 긴장은 2017년 THAAD 사태처럼 중국의 경제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 현무-6는 삼축체계의 핵심 킬체인 선제 타격, KAMD 미사일 방어, KMPR 대규모 응징. 현무-6로 북한 미사일 기지를 5분, 중국 지휘소를 10분 내에 파괴할 수 있다. IISS에 따르면 한국은 200발 현무-5를 보유, 2028년까지 300발 현무-6을 배치한다. 현무-6의 도전은 발당 5억 달러의 비용, K2 블랙팬서처럼 생산 라인 확장이 필요하다. 기술 유출 위험도 있다. 2025년 5월 X 게시물은
중국이 산업 스파이로 현무-6을 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보안을 강화했지만 위협은 남아있다. 현무-6의 미래는 성공 시 동아시아 권력 균형을 바꾼다. 폴란드, 필리핀, 베트남의 수출 가능 반중 동맹을 강화. 하지만 군사력과 외교의 균형이 필요하다. 현무-6는 KF-21, K2처럼 민족 자부심의 상징이자 평화를 지키는 책임이다. 한반도에서 남중국해까지 현무-6는 포효하며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님을 알린다. 현무-6에 대한 생각은 중국과 북한을 막을 수 있을까? 댓글로 의견을 남기고 좋아요, 채널 구독으로 다음 국방 소식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